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 마이크도 잘 안 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를 구하자의 작가 기정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김유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고충을 많이 겪으시는 변호사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범죄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병원비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비를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처음엔 알아보면 유명한 변호사를 찾게 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변호사 중개 업체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해자분들이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에서는 뭘 놓치면 안 되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다라는 거를 조금 짚어주는 영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콘텐츠를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작가님께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네.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 민사에 있어서 형사 재판 아니면 민사 재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지금 작가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범죄 피해자분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쭉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형사사건 대리한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야 비용을 더 내라고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이 자꾸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 착수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착수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잘 잡아주신 것처럼 어느 단계까지 할지 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시작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착수금이라는 게 그냥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확실히 다르시네요. 네, 계약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착수금도 그렇지만 이 뒤에 성과 보수가 있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과 보수 사실 말도 어렵죠.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실은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보수 내지 성공 보수는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성과 보수가 유죄를 판단을 받았다 이러면 주는 건가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거는 엄연히 손해를 받으신 거잖아요. 뭐 그때 그 합의금의 몇 %? 그러면 이게 이 성과 보수가 결국 재판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합의도 그렇죠. 포함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합의금도 어느 정도 수령을 하셔야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와 일부 승소한 경우 이것도 또 나뉘더라고요. 일부 승소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거는 민사소송 내지는 행정소송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고요.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일부 승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피해자분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잖아요. 약간은 좀 인정을 받았지만 약간은 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일부 승소 개념이 나오는 거고 사실 형사사건 계약을 체결하러 갔었을 때 이런 글이 있다면 저라면 좀 삭제하시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형사사건에서 성과보수 내지는 성공보수는 대법원은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이제 약정이라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사까지 다 해서 맞습니다. 성과 보수를 민사는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만약 그걸 강요하신다 그런 변호사님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고요.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조금 듣고 왔는데 범죄 피해자가 모든 형사재판을 끝나고 나서 민사 변호사를 구하게 됐어요. 재산 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을 승소를 한 거잖아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이분한테 이제 드려야 되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투잡을 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를 변제하는 것도 피해자인 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로서도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의 개념으로 받기로 약정은 했는데 가해자가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 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협의점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그런 걸 조정을 좀 많이들 해주세요. 뭐 금액을 감액하시는 경우도 있고 분할해서 좀 천천히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출장비. 사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서울분을 이제 변호사를 그렇죠, 이제 많이 채택을 하시죠. 하죠. 네. 서울분이 이제 하시니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겠지 이러고 했는데 출장비가 30만 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출장비를 지급을 하고 오셨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KTX를 타러 달려가시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진짜 큰 돈이었는데 그럼요. 피해자분들께 필요한 거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 마이크도 잘 안 되시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재판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의견서까지만 쓰고 그냥 많은 그것도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 게 결국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어떤 것까지는 꼭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담들을 받으실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물어보신 다음에 그러면 그 모든 어떤 업무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아니라면 뭐 어디까지 업무에 대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다 봤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내 가족이 변호사를 구한다고 치면 이건 꼭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건 수 얼마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가급적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3번 정도 이상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아 이분은 정확하게 쟁점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기록을 보시겠구나. 그런 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오는. 네, 그래서 그분이 본인하고 잘 맞는 변호사님이니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은 변호사 만나고 잘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피해를 또 추가적으로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저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늘 훌륭한 분을 만나서 진짜 저도 너무 기쁘고 우리 작가님 막 인스타도 보고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도 많고 유익한 말씀도 많고 정말 일침을 가할 때 일침을 가해주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